스르프타임즈 2022년 10월 30일자를 진행했었습니다마는 추가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이 돼서 추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원인 병목 현상이라는 제목을 붙여서 주로 이것을 좀 다뤄보는 것으로 해보겠습니다. 하단에 나와 있는 내용 참조해 주시고요.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편의를 위해서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필요하시다면 또한 건너뛰기도 보시면 되겠죠. 이태원 심정지 추정 사상자 100여 명 발생, 피해 규모 커져. 세계일보 2022년 10월 30일자 새벽 2시에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요 사진은 28일 날 저녁 용산 그 관광특구 일대 인파가 붐비는 거고, 평상시 이 정도 인원이 또 주말이면은 28일이면은 목요일인가요? 네. 그렇게 되겠죠. 요런 사진이 나왔고, 그리고 이제 여기 처음 나온 거는 이제 11시 30분 현재 해밀턴 호텔 인근에 수십 명이 심폐소생술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는 식으로 아직 구체적인 파악을 못한 상황에서 얘기 나온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또 뉴스는 10시 15분께로 파악됐고, 경찰에 따르면 한 10만 명 정도가 인파가 몰렸다. 그리고 요 사진은 해밀턴 호텔 왼쪽에 있는 해밀턴 북쪽에서 바라볼 때 이제 오른쪽 골목이 되겠는데, 여기가 이제 압사가 일어난 발생 현장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국 보도는 어떻게 나왔나 봤는데, 우선 이제 야후 재팬 쪽을 봤어요. 유명 인사들 보려고 새도 물음표, 그건지 아닌지 모르지만 서울에서 차에 쓰러져 299명 사상. 10월 30일 6시 25분 뉴스가 되겠습니다. 아사히 이 텔레비전 뉴스였는데, 할로윈 행사고, 그 다음에 이제 사고는 폭 4m 정도의 비탈길에서 일어났다는 게 이제 주요 메시지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한국 언론은 현장 부근의 음식점에 유명인이 나타나고 한눈과 한눈이라는 게 이제 그걸 보려고 하는 것이라는 일본 말의 뜻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이 모인 것이 원인이 아닌가 하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자로는 사망자가 149명, 그 다음에 150명이 다친 거로, 그래서 모두 현재 299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스포츠 아넥스라고 일본 뉴스인데요. 한국 SM 엔터테인먼트 할로윈 행사 전격 중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서울 이태원에서 혼잡사고 149명 사망이라는 뉴스가 나왔는데, 한국의 대형 연예사무소 SM 엔터테인먼트는 주최하는 30일 할로윈 행사 SM타운 원더랜드 2021을 중지한다고 발표했다는 것도 얘기를 했습니다. 전하고 있습니다. 이 사고가 난 이후에 중지한다고 발표를 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원래 30일 날 열기로 했는데 29일 밤에 발생이 된 거니까 이렇게 좀 얘기를 좀 할 수 있겠죠. 그런데 SM 엔터테인먼트는 단연간 할로윈 시즌에 맞춰 가지고 레드카펫 행세를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또 인원이 많이 몰리고 연예인들을 보려고 모이는 그런 것을 이용한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 수도 서울의 번화가 이태원에서 할로윈을 위해서 모인 다수의 젊은이들이 뭐 이렇게 이제 또 나오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비탈길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차례차례 겹쳐지듯 쓰러졌다고 한다. 그랬으니까 압사 사고인데 경사진되니까 더더욱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뭐 이게 원인이 뭐냐 그러면은 결국은 이제 병목 현상이라고 그냥 압축해서 저는 이해를 하고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질문이 이렇게 좀 던져볼 수 있겠어요. 비탈질 골목 같은 곳에서의 병목 현상이 압사 원인이라면 그 병목 현상의 발생을 또 일으킨 원인은 뭐냐? 평상시 사람이 없었으면 그런 4m 정도의 폭의 길이라면은 뭐 충분히 좀 사람이 많다 하더라도 뭐 어떤 그 번화가가 아니고 이제 음식점이 몰려 있고 뭐 그런 곳이라 하더라도 그렇게 압사 사고가 날 만큼 그런 폭은 아닐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이 비탈진 곳이었다는 것도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미우리 신문 쪽에서는 조이 아사히 신문 쪽에서는 서울 전도사고 2시간 전에 춤추는 짓단 현지에 있던 일본인이 목격했다 하는 것을 또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큰 대로변에서 춤추고 그러는 젊은 애들이 있었던 모양인데 압사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된 모양인데 아마 압사 사고를 모르고 또 술들을 먹었으니까 취한 상태에서들 놀았고 뭐 술도 안 먹은 친구들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뭘까 뭐 이것저것 뉴스를 저도 좀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BBC 뉴스 쪽에서는 크라우드 크러쉬라고 했습니다. 이제 군중 밀집이라고 했었는데 BBC 뉴스 서울 및 런던에서 세 사람의 기자들이 보도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위치가 어딘지 확실히 그 위성 사진을 통해서 여기 이제 해밀턴 호텔인데 이쪽에서 보면 남쪽에서 보면은 이제 왼쪽 골목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오른쪽 골목인데 해밀턴 호텔에 여기가 저 이태원역이 바로 여기 있는 데고 여기도 저도 좀 가본 적이 있습니다. 아시는 분이 이쪽 위쪽 어디에 그 빌딩에 사무실을 내고 있어가지고 그 근처에서 뭐 그 모임도 가졌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커피숍에서 커피도 마신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연히 이제 워킹 데드가 우리나라에 방송될 때 그 남자 주인공인 저 한국계 이름은 지금 뭐 기억이 안 납니다만 그 친구를 우연히 만나서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너 뭐 are you working dead? 그랬더니 예, 뭐 그래가지고 너 옆에 있는 애가 애인이냐, 걸프렌드냐, 뭐 이렇게 했더니 no 해가지고 뭐 그렇게 좀 해서 기념사진은 그때 찍었어야 되는데 그게 아쉽습니다. 그건 그렇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그 모임이 끝나면 식사들을 했는데, 이쪽 지역은 그 해밀턴 호텔 그 뒤쪽 지역은 이제 뭐 세계 그 유명 그 음식거리다 뭐다 해가지고 돼 있어가지고, 젊은 애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는 여기 좀 밑으로 내려가는 쪽에 어디, 노땅들이 갈 수 있을 만한 데를 찾아가지고 그 식사를 하고 그런 기억이 납니다. 요 밑에로 쭉 내려가면 보강동이라고 해서 이태원은 좀 그렇게 개발이 되어 있지만 보강동은 아직 좀 낙후되어 있는 데라고 볼 수 있겠죠. 용산구 중에서도. 오늘 추가로 캡처한 걸 보면은 사망자 중 복부 팽창한 사람이 많은데 복부 팽창 원인은 그 원인이 뭔지 모르겠다. 저도 매우 궁금합니다. 의학적으로 압사한 사람들이 그 죽었을 때 왜 복부가 팽창하는지. 그리고 또 이 BBC 뉴스는 관심은 결국 안전 기준과 군중 통제 조치로 옮겨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언급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미 축제장의 안정성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요거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가 기업체에서 그 사망사고가 나면은 뭐라 그래 대형 사고가 아니고 뭐 한두 명 이제 그 뭐 사고가 나면은 그런 거 가지고도 최근에 이제 정부가 그 이 재발방지 대책을 위해서 그 노력을 하겠다. 그리고 시스템적으로 그 재발방지 대책을 세우겠다 했지만 이렇게 그 대형 사고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처벌법 같은 법이 만든다고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떤 그런 이런 그 군중이 밀집돼 있을 경우에 어떻게 사고가 안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에 대한 연구가 정말 진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는 지금 소잃고 외양간 고쳐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또한 그 춤추는 집단에 대한 뉴스 있는데 소름 끼친다. 아비규환 이태원 구급차 앞서 떼창. 그러니까 이 떼창하는 애들이 구급차가 여기 앞에서 빨짝빨짝 거리고 이제 가고 있는데 압사 사고를 모르고 얘네들 이렇게 하는 거겠죠. 압사 사고가 났는데도 이런 애들이라면은 정말 미친 젊은 새끼들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좋은 뜻으로 보면은 그렇게 그 자기네들끼리 그 즐거운 시간에 그 압사 사고를 그 모르고서 이렇게들 놀고 있겠죠. 크러쉬는 그 군중 밀집은 서울 할로윈 축제에서 최소 140명을 죽인다라는 제목으로 또 그 로이터 아니 AP 통신 그 우리나라 사람이 모양인데 또 그 압사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필사적으로 심폐소생술을 그 시행했다. 구조대원과 보행자들은 참여해가지고 상당히 다들 이 자발적으로 그 인원이 부족하니까 소생을 하려고 다들 노력했다는 얘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헬로원데이라는 게 뭐냐, 또 하니까, 헬로원데이라는 게 그 미국도 원조도 아니고 고대 아일랜드의 켈트족이다 그러고, 뭐, 죽은 자의 영혼이 1년 동안 다른 사람 몸속에 있다가 내세로 간다니까, 악기가 들어오지 말라고 뭐, 이렇게 그 무서운 모양들을 하고, 탈을 쓰고 어쩌고저쩌고 했다 하는 그런 건데, 그쪽에서는 이제 겨울이 시작되는 11월 1일이 그 새해다 이렇게 했단 모양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해를 10월 31일로 그 정했다고 그러는데 현재 그 할로윈 데이는 그 서기 600년경 로마 교황 보니파시오 4세가 11월 1일을 모든 성인의 날로 정하면서 10월 31일이 모든 성인의 날 전야가 되었다. 이것이 이제 훗날 헬로원이라고 불리게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외국인이 거기에서 그 벽을 기어 오르면서 그 생존한 모양을 누가 찍은 게 동영상에 또 올라왔네요. 그래서 뭐 전문가 의견을 옆에다가 뭐 방송 그 뉴스 출처는 일일이 뭐 이거는 생략했습니다만 영국 전문가 군중 밀집도 예측 감지 프로세스 없으면 재발 위험하다. 외국 언론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그 원인 규명을 해야 되고 좁은 골목길 임당 감당 못한 뭐 이런 쪽으로 얘기했는데 결국 제가 얘기한 그 병목 현상인 거고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일시에 몰리면은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니까 우리가 뭐 고속도로의 병목 현상 이런 거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제약이론 쪽에서는 그거를 이제 제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말미에 또 어떤 제 개인적인 생각을 또 좀 피력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이태원 압사 사건에 대해서는 사고에 대해서는 요 정도 일단 하고요. 일본 새로운 합동 군사령부 계획 니케이 그 언론 매체에서 얘기한 건데 로이터가 그 니케이 신문을 인용해서 한 것 같습니다. 10월 29일자
어쨌든 합동사령부가 생긴다는 것은 이제 그 일본의 그 보통 국가와 그러니까 현재는 자위대로 되어 있는데 합동사령부라고 붙인다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는 이제 군대를 갖겠다라는 것으로 우리는 해석이 됩니다. 이런 그 추세에 대해서 미국이 침묵을 하고 용인을 한다는 것이 그런 쪽으로 좀 변해가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모든 게 이제 중국하고의 싸움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일본이 리투아니아 안보대화 시작을 했는데 이제 리투아니아가 대만에 수교를 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대만도 방문을 했었던 거로 그렇게 되는데 서로 일본도 대만을 그 우호적으로 또 옛날에 또 70년 정도를 그 식민 통치를 했던 일본이기 때문에 현재 그 대만하고 일본 관계는 우호적인 관계로 되어 있죠. 우리나라하고는 조금 틀리게.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안보대화 시작을 했다 그러면 이제 발을 넓히고 있다 이런 거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목로 메이슨이라고 이제 그 TV 뉴스를 하는 그 만들어서 방송 뉴스를 하는 목로 메이슨이라는 부부가 있는데 제목이 급박한 전쟁 시겠죠. 한국의 안전 확보 해가지고 쭉 그 객관적인 데이터들을 쭉 이렇게 그 소개를 해가지고 그 지금 그 동아시아 쪽에서도 전쟁의 우려가 있을 수 있다. 이런 쪽으로 이제 풀이를 해가고 있습니다.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무기 제공하면 한러 관계 파탄한다고 이제 언급을 했죠. 미리 이제 그 선방을 때리는 거죠. 푸틴이. 폴란드에 우리가 무기 팔고 하니까 우크라이나에도 가면 어쩌지 뭐 이런 거 같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일본의 그 세계의 최고 무인 공격기 MQ-9 리퍼를 배치 공식 작전을 그 개시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더더욱 일본의 군사가 눈에 띄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그 군함 중에서 그 항해 도중 위성통신 끊긴 군함이 최영함 말고 23층이 더 있었다 그런 얘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가 이제 그 경항모를 만들기로 했는데 거기에 F-35B 대신 국산 KF-21 검토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미국에서 들여온 거고요. 이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전투기 개발한 건데 F-35B는 이제 수직 이륙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국산 K-21은 그 수직 이륙이 안 되는 거니까 아마 이런 것을 항모에 띄우기 위해서는 다시 재설계를 해야 되는데 뭔가 그 이 미국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좀 부족한 거 아니냐. 말하자면은 그 이 위성 통신이 끊긴다 그러면은 전쟁 수행을 할 수 없는 거죠. 결정적으로 어떤 작전에 뭐 이런 거에 그 미국의 어떤 그 위성 통신을 이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은 우리는 독자적인 그 군사작전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쪽으로 풀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미국이 일본의 SM-6 요격 미사일 판매 잠정 결정했다. 6,400억 규모니까 어마어마한 돈이고요. 그 뭐 전작권 전환 앞두고 미 유엔사의 유사시 일본 통한 전력 지원 첫 명시했다는 게 이제 한 2019년 전략에 나왔었다. 이런 얘기도 그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결코 제 생각에는 전작권을 갖다가 한국에 넘겨줄 미국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유튜버로 하다가 좀 거기서 막힌 모양이에요. 그래서 지금 네이버 TV에서 이 두 부부가 하는 모양인데 동아시아 전쟁에서 한국의 안전을 최대한 확보할 방법이 뭐냐 그러면은 결론적으로 들어가서는 미국의 전술핵 도입이 중요하다고 본다는 것 쪽으로 쭉 그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그 자료를 내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침공 방어하자 미 대만과 무기 공동 생산 방안 검토 뭐 이런 얘기도 소개를 하고 있고
대만 전문가 미국과 대만 정밀 폭탄 생산 협력 가능성 뭐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글씨가 작습니다만은 결론적인 얘기들을 쭉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도 어떤 무기를 미국하고 공동 생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다음에 핵을 다시 재배치하자. 뭐 이랬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비밀도 있고 뭐 하니까 잘은 모르겠다 그러는데 이렇게 그 안전 보장에 대한 그 강력한 깨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거를 안티프레질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검색해 보니까 또 우리나라 걸그룹이 또 이름을 안티프레질이라고 붙인 그 걸그룹이 있네요. 그래서 이건 그냥 참고적으로 붙여왔는데 그 안전 보장에 대한 안전 보장책 깨지지 않는 그것을 그 안티프레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전에는 안티프레질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 프레질이라는 뜻은 유리처럼 그 포장에 그 깨진다는 거니까 취급주의를 해라 그런 거고 이거는 이제 이 탈레브라는 이 월가 출신의 저자가 안티프리질이라는 이 책을 저서를 써낸 거에 말하자면은 모르죠 양쪽에 바벨 전략이라는 그런 거를 쓰면서 안티프레질이 되려면 바벨 전략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한쪽은 극단의 어떤 그 리스크 수용을 하고 한쪽에서는 극단의 그 리스크를 혐오하는 두 가지가 병행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쪽이 이제 그 바벨 전략의 그 안티 프레질 이 되려면은 결국 바벨 전략이라는 거로 가야 된다는 거로 이 사람이 풀이해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그 미국의 행보하고 이상하게 이제 유사하게 지금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10월 28일 날 타임즈에 WJ 해니건이라는 기자가 쓴 건데 중국과 러시아의 핵 위협 전략 발표했는데 옛날에는 그 냉전 시대 때는 그 소련만을 그 중심으로 했고 중국은 좀 우습게 보고 그다음에 냉전을 하더라도 이 닉슨이 중국 모 대통령을 만나가지고 이제 그 경제 개발시켜주고 일단 소련에 집중을 했었는데 소련이 이제 해체되고 러시아가 된 이후로는 속된 말로 뭐 약간 종이호랑이 같지만 아직까지 힘이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이제 봐서는 두 군데 적을 두겠다. 그러니까 유럽 쪽에는 이제 서쪽이고 그 동쪽으로는 또 전선을 또 하겠다. 그런 뭔가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국방장관이 이런 그 전략 발표를 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은 바이든이 모스크바와 베이징에 초점을 맞춘 것은 중동의 폭력과 대테러 작전의 수렁에서 벗어나 강대국 경쟁에 뛰어들려는 미 국가안보 복합제의 바람과 일치한다. 냉전이 끝나고서 미국 군산 복합체들이 무기 팔아먹을 건덕지가 없어지니까 이제 테러와의 전쟁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또 이렇게 국제 정세에 영향을 미치고 뭐 그랬다는 게 은근히 여기서 이제 비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양쪽에 이 적을 두고서 동아시아 쪽에서는 그래서 그 한미일 공동 협력 체제로 혈맹 체제로 동맹 체제로 가야 하는 것을 확실히 하기 때문에 이 한국이 안 따라오면은 이제는 뭔가 그 뒤통수를 치고서라도 강제적으로 끌고 가려는 그런 게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부는 의회에 4년마다 새로운 국방 전략을 발표하도록 위임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버전이 작성되는데 하나는 비밀이고 하나는 공공이다. 그러니까 공공으로 나서는 것은 그 극단적 리스크를 감수한다는 건데 이게 뭐 번역상으로는 부분 전체가 함께 전진해 해가지고 이 비밀과 공공이라는 게 저는 바벨 전략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자원을 우리의 목표에 맞출 수 있다라고 해가지고 미국이야말로 지금 바벨 전략을 선택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한국이 뜨뜻미지근하면은 아마 우리나라는 또 그 혼란에 다시 들어가 가지고 위험한 상태가 되지 않겠냐. 그러면 일본만 더 힘이 커질 거다. 그런 얘기를 예측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좀 뜨뜻미지근하면은 미국은 일본을 옛날에 그 전범 국가를 미국을 상대로 싸웠던 어마어마했던 일본을 다시 전략을 그 다음에 이제 군대를 용인하면서 일본의 팽창을 저지할 생각이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상대로 해서 미일 동맹을 강화해 가지고 중국을 견제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이제 한국이 쑥대밭이 다시 될 제2의 6.25가 터지게 되는,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한반도가 결국은 병목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번 압사 사건하고 그냥 비유를 들어서 얘기한다고 그러면은 남북한이 대치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강하게 미국에 붙지 않으면은 우리 이 한반도 자체가 병목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뭔가 큰 사건이 터지게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앞섭니다. 이방카 트럼프 어머니 고 이바나 대신 체코 국가상 수상. 그래서 이 첫 번째 부인이 체코 모델 출신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방카도 그래도 좀 이쁘게 생긴 축에 좀 속하죠. 요거는 이제 아들이 가가지고 어머니 대신 이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체코가 이렇게 그런 이 국가상을 주는 것은 역시 어떤 정치적인 행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고 이바나 엄마가 엄마가 73세 나이로 사망했는데 2017년에는 CBS 방송에 출연해 트럼프가 체코 대사직을 제안했지만 거절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고 합니다. 어쨌든 체코 입장에서는 친미적인 행보라고, 본인들도 생존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한다고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젤렌스키가 트럼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러시아는 그때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지 않았다, 트럼프가 어떻게 반응했을지 누가 알겠는가. 우크레인스카 부다라는 우크라이나의 어떤 이 발간진 모양인데요. 카테리나 디시첸코라는 기자가 쓴 것 같은데, 여기서 보면은 블로드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중 러시아가 아직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을 감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를 충분히 지원하지 않는다고 비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겠죠. 그때 이제 미국 좌파 언론들은 트럼프가 무슨 이 러시아한테 대통령 되는데 무슨 친서를 잣대는 동 이런 식으로 좀 몰고 간 게 있었죠. 그런데 이탈리아 매체와에서 인터뷰에서도 트럼프의 권력 복귀를 우려하느냐 하는 질문에 이것은 미국의 문제이며 자신은 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래서 참 정치적인 발언을 잘 했네요. 이때는 이제 전쟁 전이니까 이제 수염도 깎고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에는 이 젤렌스키를 코미디언 출신이라고 해가지고 다들 서방에서 또 우습게 보고 또 그런 것 같은데, 이때 이제 젤렌스키가 트럼프 대통령한테 이제 방미를 했을 때 트럼프 대통령의 표정을 보면은 꼭 뜨뜻미지근하죠. 또 손 모양을 이런 식으로 잡고 있을 때는 뭔가 트럼프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도 누가 심리학자가 연구해 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이 젤렌스키는 손깍지를 끼고 있는, 손깍지 낀대고 있다는 것은 뭐가 좀 뭔가
스트레스가 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로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렇게 그 손을 피고 뭐 이런 것은 뭐 넉넉하다 할 때 하는 얘기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한국 해군 해상자위대 국제관함식에 참석 정을 보인 문민 통제라고 뭐 일본식 한자이기 때문에 뭐 그냥 그대로 이렇게 그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마키노 사랑 히로시라는 포브스지 일본판인데 결국은 이게 그 일본에서 초청을 했는데 이 관함식에 한국이 늦게 회신을 했는데 왜냐면은 이제 반발이 있을 수 있다. 그 한국의 그 이 말하자면은 그 반일파들이 대부분 이제 좌빨들이죠. 그래서 이제 그 한국 측 관계자들도 이 거센 발반 이런 걸 우려해 가지고 의견을 못 했었는데 국방부 및 윤 정권은 뭐 처음부터 자위대 관함식에 참석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그 내정을 담당하는 그 참모들이 눈치를 좀 봤기 때문에 참여 발표가 지연이 늦었다라고 그런 줄 모르고 있는데 이런 걸 보니까 한국이 관함식 가는 것도 이 정권이 바뀌면서 의사결정하는데 애로점이 있었다. 왜냐 그러면은 지지도 뭐 이런 거하고 다 그 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게 좋은 말이 있어요 이쪽에. 일본도 남의 일이라고는 하고 있을 수 없다. 뭐 이 내용은 뭐 쭉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정치인은 국익을 위해서는 지지도보다 나라를 군인도 예산과 승진보다 나라를 우선 그러니까 국가의 이익과 국가의 안전 그러니까 국가의 생존을 고려할 시대임은 틀림없다. 어, 스로브 타임즈가 주제로 가지고 있는 거하고 다 일치하는 거로 요즘에 그 세상의 그 추세들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감을 잡기 때문에 스로브 타임즈의 주제를 지금 그렇게 잡고 있는 것입니다. 외신 칼럼 역시 한국이 시위대국이다라고 산경신문 쌍깨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서울가라 요건 뭐 제가 그 가닥가나를 잘 못 읽겠어요. 세오, 세오? 에보세오가 뭐죠? 잘 모르겠는데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잘 읽은 건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이쪽은 이제 그 태극기 부대 그 할마시들과 그 할배들이 주로 나오는 그런 거고, 요건 이제 노동조합 그 한국노총과 민노총이 그 합동으로 했다 그러면은 얘네들은 그 일자리가 있는 애새끼들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뭐 근데 언제 또 이렇게 그 빨간색을 노란색으로 바꿨지? 그것도 좀 뭐 좀 하는데 이게 뭐 이재명 구속하라 그다음에 이게 그 정광훈이라고 그 목사라 그러는데 기독교 목사인데 기독교인들이 다 그렇다고 보지는 전 않습니다. 거기서 근데 여기 나오는데 뭐 돈 받고 동원돼서 나간다 뭐 이런 얘기도 안 들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할마시들하고 할배들은 돈을 못 버니까 일당 주면 무조건 나가서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민주당 애들이 공격하는 것도 뭐 일부 아니 맞는 얘기도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뭐 이쪽은 사실은 자기네들 돈 벌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노조에 또 노조 월 회비를 내니까 이런 그 활동 자금은 뭐 노조 쪽에서 나온다 뭐 이렇게 또 뭐 보긴 됩니다. 돈을 추적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돈이 어디서 나오냐 어떤 움직임을 하는데 그래서 이쪽은 정광훈 그 목사 쪽이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그런 거를 누가 취재를 좀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촛불혁명이라고 자찬했던 문재인 전 정권의 유산 아니 후유증일지도 모르지만 여기에는 역시 한국이 시대국가 우나라사 됐다. 이게 일본말로 좀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네요. 구로다 가스히로 우나라사 됐다. 이게 이제 일본말로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이걸 번역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됐네요. 근데 이 저기 말하자면 그 우파라고 자청하는 그 보수 꼴통들이 하는 거를 보면은 태국기에다가 이제 성적이 미국기를 같이 흔들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그
친일로 좀 몰았는데, 그럼 친미를 보이는 거죠. 친미를 보이고 있는 거죠. 친일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또 좌파에서는 이쪽에서는 종북 세력이라 그러면 이쪽에서는 니들은 종미 세력이다. 뭐 무조건 사대주의다. 또 이런 식으로 공격하고 뭐 이러는데, 이런 그 좌우 대립이 결론적으로 일반 젊은이들한테 어떤 그 사고방식을 끼치겠는지, 여야 정치하는 그 국회의원 놈 새끼들은 까놓고 해서 내 새끼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번 압구정 아니 이태원 참사에 니들도 책임이 없다고 얘기할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에요. 제 얘기는. 러시아, 영국이 흑해 한 대에 드론을 투입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이제 이 알자리자의 그 실시간 뉴스로 쭉 뜨는 거, 요렇게 이제 그 뉴스를 해내는 그 편집 방식이 좀 재밌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알자리자가 그나마 그래도 그 동양 서양 어느 정도 치우치지 않고 그래도 중간선에서 어떻게 하는 그런 그 언론 매체 아니겠느냐, 뭐 그렇게 일단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이 세상 돌아가는 얘기를 쭉 실시간으로 이렇게 좀 나타내주고 있는 게 또한 가끔 가다가 어떤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실시간으로, 이런 거는 좀 참조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일보 오늘 김명일 기자인데, 민주연구원 부원장 이태원 참사 원인은 청이전탁 글 올렸다가 삭제했다. 이 뭐 부위원장으로 민주연구원 뭐 원장인가 했던 그 사람은 지금 정치헌금법 위반 뭐 이런 거로 이재용하고 연결이 돼 있는 거로 뭐 그렇게 돼 있죠. 근데 이런 그 연놈들 때문에 제 생각이, 다음 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병목사회라는 거하고 이번 그 병목 현상하고는 딱이나 어울리진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뭔가 이 책은 제가 안 읽어봤는데 그 메시지를 던지는 것을 보면은, 경쟁 방식의 공정성에만 집중하기보다 애초에 자원이 희소하고 경쟁이 치열한지 기회구조 자체의 의문을 던져야 된다. 이런 거하고 맥락은 같다 이게요. 그래서 이 책도 언제 한번 사서 읽어보고 싶은데,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 제 얘기입니다. 돈 버는 논리의 세계화의 이름으로 포장된 한국의 헬로원데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SM 엔터테인먼트 같은 이수만이가 하는 그런 회사들은 그 할로원데이를 이용해서 지들 홍보 활동과 그 다음에 이제 돈 버는데 이용을 한 거고요. 그래서 내가 정치가라면은 뭐 우리나라가 뭐 세계화 이름으로 했다 그러지만은, 우리나라 고유의 거를 세계화할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냐. 10월 3일 개천절을 축제로 만들겠다. 나는 체육부 뭐 이런 걸 다 동원해가지고 개천절 전에 예비 축제 2회를 먼저 봄의 1회, 여름의 1회 개최한다. 그래서 10월 3일 날 파이널 개최를 한다. 그 시나리오를 잘 만들고 프로그램을 잘 만들어서 1020 세대들이 지금 자신의 에너지들을, 여야 싸움에 지금 아까 청와대 용산 이전 탓하는 그런 민주연구원 무슨 부원장이라는 여자, 그런 몰상식한 여자들이 있는 그런 것들을 보고 있자면은 젊은 애들이 여야 싸움 하는 꼴들을 보면서 대부분 정치를 혐오할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 에너지를 또 어디로 투냐면은 스포츠, 섹스, 그 다음에 뭐 이런 뭐 이런 쪽으로 지금 쏟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때, 그런 불만 에너지를 발산할, 아니면은 건전 에너지를, 향후 그거를 건전 에너지로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곰순이와 호순이, 또 환돌이, 환웅한테 태어난 게 단군이니까 사실은 단군 신화의 주인공은 환웅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환돌이를 차지하기 위한 곰순이와 호순이, 순자, 니은자가 빠졌네요. 경쟁 행사 등 어떤 그런 거를 만들어 가지고 하면 좋지 않겠냐.
그러면 이런 게 우리나라만의 문화가 아니고 이런 그 단군 신화 같은 거는 중앙아시아 이 투르크 계열의 문화라든지 중앙아시아 쪽하고는 동서가 연결되어 있어요. 터키까지 얘기해가지고 뭔가 또 통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또 그 뭐 유럽의 신화들이 할로윈데이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그 세계화 미국을 거쳐가지고 세계화되듯이 이런 것도 나중에 세계화될 수 있지 않겠냐. 그래서 이거는 물론 이제 구마모도 구마몬이라고 하지만 가장 이쁘게 생겨가지고 그냥 제가 캡처를 한 거고요. 그 곰순이, 그 다음에 호순이,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환웅돌이라고 얘기해요. 환돌이. 이렇게 해서 두 여자가 이 환돌이를 차지하기 위한 말 같지도 않죠. 요즘 여자가 부족한 현상이고 그 다음에 여성 우위 시대에 어쨌든지 간에 여자가 자기가 원하는 남자를 선택하는 그런 거로 하면 여자한테 선택권을 주는 거죠. 여자한테. 그러면 여자들한테도 좀 인기가 있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 젊은 애들의 에너지를 건전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왜 이태원 같은 그 할로윈데이에서 뭐 미국에서 들어온 거에서 이태원에서 그게 해가지고 다 이 연애 뭐 이런 쪽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유흥 뭐 이런 쪽으로 해서 하기보다는 우리나라 그 개천절 그 축제는 전국 어디서나 또 그 다음에 이제 분산해서 그렇게 또 열릴 수 있는 거니까 이런 것들을 저는 제가 만약 정치가라면은 아니면 정치적인 참모가라고 그러면은 이런 그 정책 제안을 해가지고 우리가 건전 문화가 되도록 또 이런 것이 긍정적인 한국의 위상을 올릴 수 있고 또 세계 사람들한테 인기가 될 수 있는 그런 행사로 해가지고 어떤 특색을 줘서 좀 해 나가면은 좋지 않겠나. 이런 것이 하나의 또 예방책으로서 재발 방지 대책 책으로서 저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일시에 한 군데에서 할로윈데이를 뭐 부산에서도 했대는데 물론 이제 서울에서는 이제 그쪽에서만 이태원에서만 하는 거니까 거기에 몰리면은 그게 병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압사 사건이 일어나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다 그런 얘기거든요. 분산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축제 분산을. 그래서 이태원만 돈 먹고 저기 장사해서 먹고 사는 게 아니고 명동에도 먹고 살 수 있고 강남 어디에도 먹고 살 수 있고 그 다음에 강북 뭐 그런 데서도 어디 먹고 살 수 있고 개천절은 한국 어디에서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행사니까 1년에 3회 정도를 좀 축제로서 진짜 젊은 애들이 뛰어들 수 있을 만큼 재미있게 그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예산을 써서라도 그렇게 행사를 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안전이나 이런 것은 각 이 구청이나 지방자치대로 되어 있는 그런 소방 안전 이런 거를 통해서도 충분한 인력으로 아마 이 사전 예방하는데 지원 인력으로서 충분히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추가 방송이 상당히 많이 길어졌습니다만은 이태원 압사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에 정치까지 연결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재발 방지 대책 또 저 같으면 개인적이라면은 향후 뭐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정책 대안까지 의견까지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셔가지고 내용이 좋았다고 생각하시면은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